당신은 지금 갭 투기로부터 안전하신가요? 집주인이 갭 투기꾼일 것 같을 때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왠지 연락도 안 되고 뭐가 수상하신가요? 왠지 모르게 찜찜하신가요? 돈만 쫓는 사기꾼, 투기꾼 냄새가 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보시죠. 당신의 집주인이 갭 투기꾼인지 아닌지 체크리스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틴입니다. 갈수록 전세 사기 이런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악질적인 게 갭 투기로 짜고 치는 그런 수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당하는 피해자분들이 경험이 적거나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주로 작은 집들, 1억, 2억대 집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배후 세력, 그리고 갭 투기를 조종하는 사람들과 명의만 내놓는 바지도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컨설팅 업체, 가담자들이 많을 수 있겠죠.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괜히 불안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안감보다는 최소한 미리 알고 예방을 해서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체크리스트처럼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에 체크된다고 다 갭투기꾼은 아니겠지만 많이 체크될수록 뭔가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집주인이 왠지 집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끔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집주인이 이 동네에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어. 집이 엄청 많은 부자니까 안심해도 돼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뭐 투자로서 집을 더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십 채, 수백 채까지 갖고 있긴 어렵습니다. 어떤 기업이 아닌 이상요. 그런데 이렇게 집이 많은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로 안심을 해도 되는 걸까요? 두 번째 합리적 의심은 대리인이 왔을 경우입니다. 전세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집주인이 안 오고 대리인이 왔다, 또는 부동산에서 대리로 계약한다. 이런 경우에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한 채 말고 다른 집을 투자로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채나 두 채, 몇 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보통 거의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러 올 겁니다. 당연히 내 소중한 재산이고 또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법이니까요. 또 온 김에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도 집주인이 안 오고 대리인이 왔다.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리 계약이 아주 없는 일은 아니라서요. 부부 한쪽이 대신해서 온다던가 아니면 어떤 가족이 대신해서 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이 진짜 가족도 아니래요. 삼촌, 외숙모, 친척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집주인이라고 나왔는데 자꾸 누구한테 코치를 받는 경우. 계약서를 쓰러 갔고 앞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옆에서 같이 온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요, 이런 계약 과정을 다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물론 집주인이 자녀일 경우 부모가 와서 대신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소유자 대신 다른 사람이 더 나설 경우, 왠지 가족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대신 무언가를 더 분주하게 할 경우, 이런 경우도 한번 우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옷차림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세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바지 주인을 내세우는 겁니다. 소유자로 명의만 쓰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모든 걸 진행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이렇게 바지 주인을 내세울 경우 노숙인이나 특별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말쑥하게 목욕비라도 주고 좀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의심된다면 몇 가지 간단히 한번 질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어딘지, 그 동네는 어떤지, 여기는 어떻게 사게 됐는지, 이런 질문들을 남겼을 때 상식 밖의 대답이 나온다면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만 하겠죠. 그 다음, 이 집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것도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자로서 한 채, 두 채 더 마련한다면 당연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많이 알아보고 사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친한 누구한테 소개라도 받고 할 텐데 최소한의 정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 동네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럴 땐 우리 앞에 놓인 계약서 다시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집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집을 샀다고 했을 때, 이것도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은 간단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집 살 때 어떻게 사시죠? 동네도 한번 둘러보고 특히 그 집 상태가 어떤지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 누수가 되는 곳은 없는지, 지금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 살펴보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작 집을 보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때, 집을 보지도 않고 누군가가 사버렸다면 이건 역시 체크리스트에 한번 넣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투기꾼, 사기꾼의 공통점. 이런 투기꾼, 사기꾼들은 사람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나와 계약을 맺는 상대방, 즉 세입자, 임차인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자신의 집 세놓으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가족들은 어떤 사람인지, 집을 깨끗하게 쓸만한 사람인지, 아이는 있는지, 반려견은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또 집안에서 괜히 담배를 피진 않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집 살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이것저것 많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인 경우라면 상대방, 즉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투기꾼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돈만 보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 집주인이 투기꾼인지 사기꾼인지 그래도 조금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100%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체크가 된다면 나도 어느 정도는 무언가 나중에 일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쉽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내 집주인이 바뀌는 거를 나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주소를 잠깐 뺐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로 주소를 잠깐 전출해줬다가 다시 들어와 달라, 이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면 내 보증금 절대 지키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주소를 빼는 것, 즉 전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일단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이니까요. 지금이라도 보증보험 안 드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대항력을 갖춘 분, 즉 전입을 해서 실제 살고 있는 분이라면 이 임대차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집주인한테 나는 새 집주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당신 선에서 끝내고 싶다, 계약 해지를 요청하시고요.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주의할 점 그리고 대응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나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니까 어떠신가요? 당신은 지금 전세 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